자, 몰수와 추징입니다. 자, 몰수와 추징은 형법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우리 형사정책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 오히려 벌금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기출된 것 위주로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형법 제48조에 몰수와 추징이 나와 있죠. 자, 1항을 보시게 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쵸?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물건, 동그라미 2번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재량이다. 임의적입니다. 한다 하면 틀려요. 자, 임의적 몰수 나와 있고, 자, 그 밑에 가보시게 되면, 자, 색깔 다른 거로 파란색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공 동그라미, 제공하려고 한 동그라미, 생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대가 동그라미.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정리하시고, 제공하려고 한 것도 몰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 뭐 한다?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래서 몰수와 추징은 선택 관계가 아닙니다. 판사가 몰수하면 몰수하고 추징하면 추징하고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몰수를 먼저 하는 거죠. 몰수를 먼저 하고 몰수가 안 될 때에 그가 소비한 그 액수 있죠. 그 가액을 추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가 추징보다 먼저 검토되는 것이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 비로소 추징을 한다. 자, 그 다음 사망은 참고로 받으시고, 자, 사항 밑에 49조 볼게요. 몰수의 부가성 나왔네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부가형이라고 불러요. 이때 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형을 말하게 되는데 보통은 징역이나 금고죠. 금고에 부가해서 과한다. 일단 끊고, 단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랬어요. 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죄 판결이죠. 무죄 판결이 나올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몰수라고 하는 것은 몰수나 추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수나 추징은 유죄의 재판뿐만 아니라 무죄 재판도 뭐다?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나 추징을 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됐고, 기출문제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유죄 재판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틀렸죠. 유죄가 전제가 돼야 한다. 틀렸습니다. 그쵸? 유죄 선고 없이 몰수만 청구할 수가 없다. 있다니까요. 그쵸? 밑에도 마찬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나오죠. 자, 이제 몰수 볼게요. 자, 몰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네요. 방금 보았듯이 몰수는 부가형입니다. 부가형. 밑줄 봐보시고 밑에도 마찬 나와 있죠? 부가형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래서 주형에 대해서 선고 유예를 할 때 그 부가형에 대해서도 선고 유예할 수 있다. 그쵸? 왜요? 부가형이니까. 일단 여기서 끊어버리고요. 그 주형에 대해서 선고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에 대해서 선고 유예할 수가 없죠? 그쵸? 부가형이니까. 요 밑줄 공부도 잘 나와요.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한다. 직권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래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지만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왜? 직권사항이니까 그래요. 조문에서 보았듯이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를 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팔려볼게요. 자, 49조 단서는 쭉 나와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해서 몰수 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일단 밑줄 그어보세요. 자,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파란색으로 공소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 세무쳐 보세요. 안 되는 거니까 세무치는 거예요. 법원이 인정해서 그에 관해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위반된다. 즉 몰수 추징을 못 때린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위에서 적을까요? 위에서. 자,
검사가 기소를 하죠. 법원에 기소를 한다. 그러면 이 기소가 적법인지 아닌지를 법원이 재판을 해보잖아요. 무슨 재판? 형식 재판을 합니다. 형식 재판을 해보니까 검사 기소가 맞아요. 뭐 공소시효도 안 지났고, 그쵸? 뭐 등등의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봐요? 이제 실체를 보죠. 실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요 실체 재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유죄 판결이죠. 그쵸?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무죄 판결이 있잖아요.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무죄 판결이 나와요. 나오게 되는데 요 실체 재판에서 요 유죄 판결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선고유예가 있고 집행유예가 있고 실형 있잖아요. 실형.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유죄 판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실형이 나왔을 때 어딜 가요? 어딜 가긴 어딜 가요? 교도소로 가는 거죠. 교도소로 간다. 여기서 뭘 합니까? 가석방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 실체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한다고 했잖아요. 요 유무죄 판결할 때 요때 뭘 때리는 거예요? 요때 방금 봤던 몰수나 추징을 때린다. 몰수하고 추징 판결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체 재판에서 아시겠죠? 여기서 하는 거 아니다. 형식 재판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다. 법원까지 와서 형식을 통과해서 실체 재판에 갔을 때 여기서 하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려면 그 공소가 일단 제기가 돼야 됩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가 돼야 돼요. 그것과 관련이 맺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은 뭐다? 불거불리 원칙에 위반된다. 즉 법원이 인정해서 지 멋대로 몰수추징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린다. 못 때린다. 아시겠죠? 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봐두시고 자 몰수는 형식적 잘 보세요. 형식적으로는 뭐다? 형벌이죠. 형벌의 종류 9가지 있었죠. 9가지. 9가지 중에 마지막 9번째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대물적 보완처분이다. 보완처분입니다. 대물적 보완처분. 요거 앞뒤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몰수는 실정법상 대물적 보완처분이다. 아니죠. 실정법으로는 형벌이에요. 실정법으로는 형벌이지만 뭐다? 실정법이라 하지 않고 실질상 이렇게 실질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형식적이란 말은 뭐다? 실정법상으로는 형벌이란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다? 대물적 보완처분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이거 앞뒤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몰수는 앞에서 조문에서 보았듯이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다. 임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사항이다. 그거 봐두시고요. 요게 총칙이라고 하는 거. 총칙. 형법에는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어요. 형법에는 총칙이라는 게 있고 각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각칙할 때 이 각자가 개별 각자를 씁니다. 개별 각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도, 강도, 강간 이런 범죄들을 요 각칙에서 다뤄요. 각칙에서. 그리고 이 총칙에서는 그 개개의 범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각칙에서는 그 공통된 이론들이 있거든요. 법 이론들을 총칙에서 다뤄요. 총칙에서. 그래서 이건 개별적인 이론들을 모아놓았다. 그래서 모을 총자를 써가지고 총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총칙과 각칙을 보게 되면요. 각칙이 이 총칙보다 앞서요. 앞선다고요. 그 말은 뭐다? 이 각칙이 뭐다? 총칙에 대해서 특별 규정이다는 거예요. 특별 규정. 둘이 싸움 붙으면 야가 이겨요. 어떤 모순되는 충돌,
각칙상의 조문과 총칙의 조문이 충돌하게 되잖아요. 그럼 각칙이 이기는 거예요. 특별 규정이고 총칙은 일반 규정이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총칙이죠. 48조가 총칙입니다. 총칙. 이거 총칙이에요. 총칙. 이 총칙에서는 의무적 몰수가 되어 있죠. 근데 각칙에서 각칙이 여기 나와 있죠. 각칙 특별 규정. 이 각칙이 가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 뇌물이 나오고 아편이 나와요. 아편. 요것은 뭐다? 요 뇌물하고 아편은 특별 조문이 있습니다. 134조라든지 206조 같은 특별 조문이 있어요. 요거는 뭐다? 요거는 필요적이다. 필요적.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어렵죠.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색깔 칠하세요. 뇌물하고 아편은 필요적이다. 외우셔야 돼요. 기출문제 가면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뇌물 나와 있지, 뇌물. 뇌물은 의무적 몰수다 아니 필요적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 가보시게 되면 국가직 7급 문제죠. 옛날 문제인데 몰수는 필요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의무적으로 인정한다. 앞뒤가 바뀌었죠? 앞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다음 형법상 몰수만을 위한 공소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부가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몰수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관은 이에 기속되어서 반드시 몰수를 때린다? 아닙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재량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봤죠? 마약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국가직 9급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왔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올라가 보시고요. 자, 요건 볼게요. 요건. 요건은 대물적 요건이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 대인적 요건이 나와요. 대인적 요건.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법조문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예, 두 번째 줄에 다음 기재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해서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대물적 요건이고 그 위에 나와 있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대인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 1항 48조 1항 하나의 조문을 대인적 요건과 대물적 요건으로 나누어서 이제 책에 편지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몰수 대상은 다음에 기재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다 라고 해서 제가 5가지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도 권리라든지 이익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범죄 행위의 제공한이라고 나오잖아요. 법조문에. 여기 보시면 법조문에 가보시면 여기 1호에서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할 때 그쵸? 제공하였다 이런 말 나오죠. 제공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였다 이런 이 말이. 자, 이 말은 여기 이 범죄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 동그라미 1번. 이 동그라미 1번에 한정되는 것만 아니라 옆에 동그라미 2번 하세요. 동그라미 2번.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종료 후의 행위라 할지라도 빨간색으로 착수 전 동그라미, 종료 후 동그라미. 그것이 범죄 행위 수행에 실질적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전이든 후든 가리지 않고 몰수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나머지 그 외에 더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판례에 따르게 되면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고액수표를 제시하는데요. 고액수표를 이 수표를 몰수할 수 있을까?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고액수표를 제시하는데 이 수표가 실질적으로 도박판에선 쓰이진 않았습니다. 쓰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수표를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보세요. 위 수표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않았다 할지라도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진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이것도 몰수가 가능하다. 그 근거가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실행행위 착수 전이잖아요. 도박판 하기 전이잖아. 도박하기 전에 고액의 수표를 딱 보여줍니다. 너 이거 갖고 싶지? 그럼 오늘 밤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착수 전 행위를 할지라도 그 고액 수표가 그 도박
이라고 하는 범죄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착수전 행위를 할지라도 이것도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판사 재량이죠. 자, 다음. 자, 조문에서 뭐라고 했나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어렵죠. 해석하기가. 그럼 봐봐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거 잘 보세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 여기까지. 아니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몰수할 수 있어요? 이건 몰수가 안 돼요. 몰수가 안 된다니까. 아니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거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범인 이외의 자, 즉 임자가 있는 물건은 몰수가 안 돼요. 그건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고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범인 이외의 자의 것은 몰수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범인권 몰수할 수 있어요? 이 범인권은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거죠. 범인권은.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 땡땡. 범인 것은 몰수할 수 있다고요. 몰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무주물. 무주물은 범인 이외의 자가 아니잖아요. 이건 무주물이 임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제품, 절대적 금제품 뭐 아편이라든지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무기 같은 경우 몰수할 수 있고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포기한 것들도 범인 이외의 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요 판례 별표 한번 쳐볼까요? 이때 범인 속에는 공범자가 포함된다. 빨간색 공범자 동그라미. 자, 그 공범자는 자 밑에 보시면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있고 필요적 공범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총칙이 있고 각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총칙에서 배우는 것인데 요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거를 임의적 공범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필요적 공범은 각칙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공범은 크게 필요적 공범이 있고 임의적 공범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겠다 이런 말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범자의 소취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몰수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나와 있을걸요? 여기 나오죠, 마지막에. 그쵸? 공범자의 물건도 몰수할 수 없다? 있다니까요. 그 다음 나머지는 법 전문 얘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효과를 보시면 국고 귀속이다 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깊이 있게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추증을 볼게요. 추증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드렸죠. 몰수가 불가능할 때 하는 것이라 그랬고 몰수가 부가형이다 보니까 추증 역시 마찬가지로 부가형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쵸? 사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처분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추징 조항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직권 동그라미 이건 몰수하고 똑같죠? 부가형이란 건 똑같고요. 부가형이기 때문에 추징 부분에 있어서 독립상고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추징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비죠, 소비. 내가 1억을 뇌물로 받았다. 그럼 1억 자체를 받은 것을 쓰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었다면 그 자체를 몰수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1억을 받은 것을 썼어요. 예금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막 흥청망청 쓰고 애들 학원비 주고 자동차 구입하고 아파트 구입하고 그러면 그 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쓴 만큼의 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 재산에서 추징하는 거지, 추징. 그게 추징이라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이 다 뭐다? 소비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소비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추징의 산정 시기는 재판 선고시다. 재판 선고시. 밑에 나왔죠? 판례. 판결 선고시 동그라미 쳐보시고. 다음 추징의 방법은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개별 추징이 원칙이지만 개별액을 알 수 없을 때는 평등 분할액이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밑에 나와있죠? 뇌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동그라미 이게 원칙인데 개별액을 알 수가 없다면 n분의 1로 나눈다. 평등 분할 추징이다.
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틀렸죠 이게? 자,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명예형제도 자격 상실이라는 게 있고 정지라는 게 있어요. 상실과 정지가 있다. 자, 먼저 상실 볼게요. 사형을 받잖아요. 무기를 받잖아요. 무기 징역을 받든 무기를 받든 사형이나 무기를 받아버리면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당연상실합니다. 당연상실. 1, 2, 3, 4가 당연히 상실돼요. 사형수나 무기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못 돼요.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 다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못해요. 그 다음 법인의 이사, 감사 이런 거 못해요. 사형 무기를 받게 되면요. 근데 자격 정지라는 게 있죠. 정지라는 것은 당연정지가 있고 선고정지가 있는데 먼저 당연정지부터 볼게요. 유기를 받잖아요. 무기가 아닌 유기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형 집행 종료 면제될 때까지 1호부터 3호까지가 당연히 정지가 돼요. 일단 여기서 끊어보세요. 그러면 자,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요 1, 2, 3, 4 중에서 요 1, 2, 3이 당연히 정지가 된다니까. 1, 2, 3, 4, 3이. 그러면 4, 5는 정지가 되지 않아요. 4, 5는 아니에요. 그건 정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봐봐요. 법인의 이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기징역을 받아버리게 되면 법인의 이사는 할 수 있다니까. 이사, 감사, 지배인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옥중결제라는 거 있어요. 옥중결제. 뭐 대기업 회장이 유기징역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으면 그 옥중결제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쵸? 그게 바로 4번, 1호부터 3호까지가 정지가 되지만 4, 5는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옥중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밑에 44조가 잘 나오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일부에 대한 정지는 숫자 잡아두셔야 됩니다. 1년이죠. 1년. 15년입니다. 15년 이하로 한다. 여러분 징역은 어떻게 됐어요? 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하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는 1개월 하면 틀려요. 1개월 하면 틀리고 30년 하면 또 틀려요. 아니 그 명예형 자격정지와 관련해서 1개월짜리가 효과가 있겠어요? 1개월짜리 효과가 있냐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 뭐 형벌의 위화력이라든지 이런 물론 그런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 1개월 갖고 무슨 효과가 있어. 그래서 최하 얼마다? 최하 여기 1년 이상. 그다음에 하한이 30년 아닙니다. 30년 아니고 15년. 이거는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개정이 되지 않았다. 옛날 똑같다. 자, 그리고 밑에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자격정지를 평가할 때는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징역, 금고,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부터 정지기간을 셉니다. 평가형일 때는 그때부터 자격정지를 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적지 마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징역 1년에 플러스 자격정지 3년 이렇게 평가형이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평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출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제? 징역 금고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부터 센다. 그러니까 징역 1년 복역을 다 마쳤지. 출소했죠. 출소한 때부터 3년을 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총 몇 년이지? 자격정지 기간이 4년 되는 거지. 4년. 그러니까 징역 1년을 실형을 받게 되면 이 1년 기간 동안에는 출소를 못하니까 영업을 못하잖아요. 내가 의사로서의 영업행위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징역은 징역대로 받고 출소하고 나서 자격정지 3년을 센다. 그쵸?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징역 또는 금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세고요. 만약에 선택형이다. 그럴 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셉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AND가 아니라 OR로 되어 있다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기간이 동시에 선고일로부터 징역 1년과 자격정지가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선택형일 때는
근데 and라는 병과형일 때에는 출소한 날로부터 세지만 선택형일 때에는 출발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센다. 기출문제 가볼까요? 기출문제 가보면 여기 세 가지가 그거잖아. 세 가지. 그쵸? 병과형일 때, 병과형일 때, 병과형일 때. 그쵸? 그쵸? 유기징역과 같다 다릅니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라 그랬잖아요. 이때가 아니죠? 맞죠? 다 틀렸고 형집행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센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